오늘은 사주나 점을 어떻게 봐야 하나 하는 제목으로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인간은 미래를 볼 수 없습니다. 이 단순한 진실이야말로 우리가 끊임없이 점을 찾고 운명을 묻는 이유입니다. 알 수 없는 내일 앞에서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불안을 어루만져줄 누군가가 곁에 없다면 사람은 결국 하늘을 보거나 동전을 던지거나 점을 치는 낯선 타인의 눈을 들여다보며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사주나 점이란 어찌 보면 엽기적이기도 하답니다. 비록 논리로 설명되지 않고 또한 이성적으로 해석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쉽게 빠져들게 됩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 그 이야기가 오직 나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책도, 뉴스도, 논문도 오직 나만을 위해 쓰이지는 않지만 점이나 사주팔자는 다릅니다. 점이나 사주, 주역은 지금의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앞으로 어떤 길을 가게 될지 미래의 운명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말 속에서 작은 위안, 혹은 강한 확신을 얻게 됩니다. 역사를 들춰보면 점이나 사주, 주역은 단지 개인의 오락거리만은 아니었답니다. 과거의 전쟁터에서 병사들과 장수들은 출정을 앞두고 점을 쳤습니다. 하늘의 뜻을 묻고 승패의 기운을 점치며 불안을 덜고자 했던 것입니다. 점괘가 승리를 말하면 사람들은 정말로 이긴 것처럼 미친 듯이 싸웠고 그 자신감은 때때로 실제 결과마저 바꿔놓기까지 했습니다. 이렇듯 점은 과거엔 단지 예언의 도구가 아니라 인간 심리의 무대였습니다. 결정을 앞둔 사람,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 외로운 사람, 그리고 말할 곳 없는 이들이 점집 문을 두들깁니다. 이때 말을 건네는 이가 따뜻한 음성으로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가까이 다가와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요즘 힘드셨지? 라고 묻는 순간 어떤 사람들은 울음을 터뜨리기도 한답니다. 또한 이런 학문들은 심리를 다루는 학문이자 이로의 언어이기도 했답니다. 능력 있는 역술가는 단지 별이나 생년월일과 같은 숫자로 구성된 사주팔자만을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사람의 표정, 눈빛, 말끝의 떨림을 민감하게 포착하여 그 틈새를 통해 타인이 현재 가지고 있는 고민 혹은 원하는 진실을 읽어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신기가 아니라 수많은 경험과 날카로운 통찰, 그리고 말에 담긴 카리스마 같은 연기력. 그래서 뛰어난 역술가는 대체로 카리스마가 강한 사람들입니다. 말의 무게가 다르고 목소리에 힘이 있으며 사람의 마음을 꿰뚫는 눈을 가진 듯 자신은 상대방의 마음을 꿰뚫을 수 있다는 관심법으로 상대방을 노려보고는 그리고 나서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는 표현을 하기에 보통의 평범한 일반인들은 절대로 그들을 말로써 이길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들은 단지 미래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불안한 사람에게 강한 신념을 불어넣어주고 두려운 이에게 그들이 눈높에 맞는 나름대로의 그들만의 방향을 제시해줍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들으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마음을 추스르고 안심하며 다시 움직일 용기를 얻습니다. 점, 사주, 주역은 사실 때때로 인간 삶의 양념 같은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 소금 한 줌, 고추장 한 스푼이 음식을 풍성하게 하듯 이러한 재래식 미래 예측은 단조로운 삶에 작은 긴장감과 기대감을 더해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도 포털 사이트를 방문해 오늘의 운세를 검색하고 신문의 마지막 장에 실린 별자리와 운세를 유심히 들여다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바로 나의 이야기가 적혀 있으니까요. 정확도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이야기가 적혀 있으니까 흥미롭고 재미있고 그리고 아주 강하게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언제나 그리고 늘 불안 속에서 살아간답니다. 신은 인간에게 안타깝게도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지 않았고 타인의 마음을 정확히 읽는 능력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점이라는 장치를 만들어 스스로를 달래고자 했습니다. 사주팔자라는 자동차가 있다면 운은 그 자동차가 달릴 수 있는 길에 해당한답니다. 길이 좋지 않다면 느리게 갈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방향을 제대로 잡는다면 어느 곳이든 정확하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사주는 자동차를 말해주고 점은 길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니 결국 운명은 그 길을 어떻게 달릴지 스스로가 결정하는 일입니다. 고로 점에 휘둘려선 안 됩니다. 점을 본다는 건 그냥 참고만 하면 되는 일이지 삶 전체를 맡겨버리는 일이 되어선 안 되겠지요. 운이 좋다는 말을 들었다면 더 깊은 확신과 집중력을 가져야 합니다. 운이 나쁘다는 말을 들었다면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면 되겠지요. 결국 점도 사주도 내 삶의 운영 도구일 뿐 그 인생의 운전자는 결국 나 자신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뛰어난 사람일수록 역설적이게도 점을 더 자주 본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정치인, 기업인, 예술가,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사람들. 이들은 생각보다 결정을 못 내려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점이 일단 방향을 제시해주면 미친 듯이 집중하고 일사천리로 사건이나 행동 등으로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신념은 외부에서 주어질 때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만큼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결국 사주나 점 등은 우리 삶에 깊이 녹아있는 문화이자 감정의 피난처가 되곤 한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점이 과학적이지도 않다는 것도 정확한 예언도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점이나 사주를 봅니다. 왜냐하면 점은 우리가 무너질 때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작은 등불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인간은 계속해서 불안하기에 사주나 점을 볼 것입니다. 아무리 AI가 발달하고 아무리 과학이 고도로 정밀해진다 해도 인간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할 것이며 그 불안은 어딘가의 예언과 신념, 위로와 해석을 더욱 더 요청할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사주, 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주나 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나에게 불안함을 줄이기 위한 용기로 삼을 것인지, 아니면 삶 전체를 의탁해버릴 맹신으로 휘둘려 살 것인지. 점은 미래를 바꿔주는 마법이 아니랍니다. 점은 그냥 내가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한 작은 이정표에 불과하답니다. 그리고 그 이정표는 우리에게 늘 묻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신이 정해준 미래의 운명을 어떻게 운영해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사주나 혹은 점 등에서 나오는 자료들과 함께해서 잘 활용만 하신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 재미있을 듯합니다. 결론입니다. 점, 사주, 주역 등은 오직 삶의 화력소 및 불안을 제거할 때 종종 도움을 주지만 나의 삶 속에 깊이 들어와 휘둘리는 일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인 듯합니다. 감사합니다.